우리 청년들이 그런 근데 것들. 보면은 저는 얘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스타트업도 가고 싶고 뭐 네, 꿈을 펼치고 싶은데 네. 나중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네. 불안하니까 네. 일단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 그러냐고 그러면은 네. 뭐 꿈도 좋지만 네. 일단은 안정이 중요하니까 네. 나중에 생계가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 또 노후도 불안하고 네. 뭐 연금도 지금 뭐 네. 바닥이 난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좋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저는 경영학의 책임이기도 하는데 기업가와 사업가는 좀 구분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사업가는 기존 시장과 기존 기술에서 돈벌이 하는 게 사업가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차 사업가가 되고 있어요. 그 기업가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가인데 사실 이 기업가에 대한 존중의 풍토가 너무 없어요. 우리는 대기업의 경영자다 그러면 와 그러지 마 그죠. 우리 스타트업에 성공한 기업가다 그러면 우리 별로 네. 무시하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문화를 좀 바꿔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대체로 스타트업을 할 때 그 밑에는 직원을 무시해요. 네. 저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직원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이 한 번 혁신은 성공하는데 두 번 혁신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혁신은 기업가가 하는 거지만 두 번째 혁신은 직원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별똥별 기업이 많다 그래요. 별똥별처럼 한 번 빛나고 그죠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에서 기업가를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가들의 의식 중에서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채용한 직원을 키워주고 그 채용한 직원이 꿈을 가지도록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스타트업 정책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는데 스타트업 정책은 유니콘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유니콘들 지금 9개 있지만 다 국내 시장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니콘이 커지면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요. 대체로 온라인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럼 이 유니콘이라고 하는 글로벌 마켓에 도전하는 유니콘이 될 수 있어야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청년들도 좋아지고 소상공인들도 좋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니콘 정책을 전부 다 이게 이 본 글로벌이 없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다 온라인화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대체로 유니콘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저 소상공인 시장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배달해 준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시장이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 대기업의 유통기관을 문을 닫지만 그때 뭐가 제일 잘 되겠습니까?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크고 있는 뭐 이런 회사들 온라인 기반 업체들이 그 시장을 더 끌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책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타트업도 제로섬 게임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 파일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저는 거죠. 모든 게 사실은 글로벌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다양한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근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 마음에 남는데요. 일이 변화하는데 그 방향이 다 자발적으로 기쁘고 보람 있게 일하게 되면 기업도 성과가 좋아지고 경제 전체도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걸 이렇게 바꾸려면 큰 변화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장 우리 리더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링컨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링컨을 전 대통령 링컨. 어쨌든 그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관점을 그래서 링컨 리더십 센터에 가보면 제일 꼭대기 가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empathy and sympath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꿈과 같이 하는 사람은 같이 공감해서 하고 내 꿈과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퍼티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러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꿈이 같은 사람도 같이 일을 하게 해주고 꿈이 다른 사람은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단어가 필요한 단어가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중국에도 가보면 시진핑 몽도 있고 그러죠. 뭐 또 중국에 제가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그 꿈나무를 그려놓고 그래서
나의 6년의 꿈은 60년의 중국의 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는 꿈보다는 플랜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I have a 맞습니다. dream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네. I have a plan 그러면 다 생각이 달라서 다 흩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부족한 이 꿈과 공감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사실 학교도 하나 만들어서 재능 기부 학교로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아요. 제가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그러면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람 중심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자기도 이렇게 사람을 키워주고 그래서 이게 내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 사람을 키워줬더니 그 사람이 혁신을 해서 내한테 성과가 돌아오면 또 그 성과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공을 공유해주고 우리는 성공의 공유도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단어가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